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은 매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시위는 일반적인 시위랑은 조금 달라요.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춥니다. 같은 노래를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떼창이라고 하는데요. 떼는 행동을 같이 하는 그룹을 의미하고 창은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해요. 한국 사람들은 콘서트에 가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응원할 때 떼창을 해요. 이번 시위에서도 역시 떼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회 현장에 K-팝 노래가 계속 나와서 시위가 아니라 콘서트 같다는 말도 합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세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시위 문화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시위 문화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독재 정치, 군사 정부가 있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시위가 매우 과격하고 진지했어요. 그때 시위의 주체는 대학생이었는데요. 무력으로 진압하는 군사 정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루탄을 던지고 길거리에 돌을 던지기도 했죠. 물론 총으로 진압하는 군인들에게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 시위대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도 많았고 시위를 나간다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어느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그곳을 피해 다녔어요. 괜히 지나가다가 군인들에게 잡히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도 꽤 있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시대였고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때 시위에 참여하여 군인들과 맞서 싸웠던 대학생들 중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시위했던 시대에서는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정부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과격한 시위 역시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팝 역시 이때 시작돼요. 아이돌이란 문화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팬덤 문화가 생기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방법으로 콘서트에 참여하고 굿즈를 모읍니다. 그때는 응원봉이 아니라 풍선을 흔들었어요. 그것이 진화하여 지금의 거대한 팬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집마다 개인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온라인으로 각종 커뮤니티가 활발해지죠. 취향이 같거나 생각이 같거나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이고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국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이 열렸어요. 이때 사람들은 시위가 아니라 축제로 광화문 한복판에 모였어요. 누가 모이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서 목이 터져라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모든 갈등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국을 응원했고 밤에도 낮에도 온통 월드컵 이야기뿐이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수능을 앞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부가 아니라
응원하느라 바빴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함께 소리치고 응원하면서 엄청난 유대감이 생겼죠. 그만큼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어떤 힘이 나오는지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느꼈어요. 저도 2002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신났고 짜릿했고 뭉클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 사건이 터져요. 세월호는 배 이름이에요. 한국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행을 수학여행이라고 해요.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갑니다. 옛날에는 경주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제주도나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세월호는 고등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탔던 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제주도로 가다가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다쳤어요. 그 사건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됐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사람들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집니다. 국정농단이란 나라의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이익을 취한 것이에요. 국민들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길거리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1980년대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2016년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한국의 수준은 꽤 높아졌고 발전했습니다. 시위 문화 역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과격한 시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즐겁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뜻은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이 진지합니다. 다만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K-팝의 응원 문화와 발전된 인터넷 환경, 올림픽, 월드컵 등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느꼈던 폭발적인 유대감이 이제는 시위에서도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걱정했던 시위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먼저 다녀온 친구들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제 아들이 아주 어렸었는데 저는 유모차를 끌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분노와 뜻을 더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평화로운 시위 끝에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생방송으로 탄핵이 발표되던 그 시간, 실시간으로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한 듯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 보여지는 한국 시위 현장은 한국 사람들에겐 당연한 분위기예요. 다만 이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외신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응원봉 시위예요. 2016년 시위 때만 해도 진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다 어떤 국회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진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서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응원봉이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K-팝의 중심이 되는 세대가 시위를 주도했거든요. 20대, 30대 여성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K-팝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익숙한 듯 응원봉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현장이 거대한 콘서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에서는 세대 갈등이 심했는데요. 이번에 응원봉으로 열심히 시위하는 2030 세대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감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어른들은 2030 세대들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비판도 하고 걱정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대로 2030 세대들은 계엄령을 처음 겪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엄령에 맞서 싸웠던 윗세대들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큰 시련을 겪으며 한국 사람들이 또 한 번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번 시위에서 처음 등장한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커피 선결제 문화예요. 선결제라는 말은 미리 결제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시위에 커피값을 선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위 장소 근처의 커피숍에 미리 커피값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시위에 참여하는 아주 새로운 방법이 등장한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30 세대가 많고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른 세대가 많기 때문에 따뜻한 커피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위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생각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동고동락이란 말이에요.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즐거움을 나눈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동고동락한 사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모든 국민들을 이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를 견뎌내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동고동락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 주에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응원봉을 구입했어요. 신나고 즐거운 시위 현장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을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